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보도 비평부터 해볼까요? 어떤 주제를 잡으셨어요? 좀 갑자기 급하게 변경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저녁 종합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13일에 귀순한 북한 병사가 있었죠. 예, 근데 예.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의 회복 상황을 전하면서 기생충, 분변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전달하고 예. 여기까지는 좀 대체로 비슷해요.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해서 북한 병사의 몸을 보여주면서 열악한 북한군의 실태를 추측하는 이런 보도들이 추측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생충 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이 다 하긴 했어요. 네, 이국종 했습니다. 교수가 브리핑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심한 언론들이 있다 이거죠? 예,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이게 더 심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 방송 보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 기생충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물론 블러 처리는 하지만 예. 굉장히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고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방송은 TV조선에서 내놨습니다. 네. 기생충 만연 북위생 충격이라는 11월 16일 보도였는데요. 보도의 초점이 아예 귀순 북한 병사의 회복 여부가 아니고 그의 몸을 통해서 살펴본 북한의 실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보도에서 앵커는요. 부산 당한 귀순 장병의 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요. 뱃속에서 이국종 교수도 놀랄 정도의 큰 기생충이 발견됐고 음식물은 거의 옥수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위생과 영양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라고 멘트를 합니다. 네. 기자도 북한은 적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생충 예방 방송도 주기적으로 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추정일 뿐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료가 없겠죠? 네. 예. 그리고 이 뒤에는 조선중앙TV의 기생충병 예방 관련 방송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 이때 조선중앙TV 앵커의 멘트는 휘충은 최고 35cm까지 자라며 한 번에 20여만 개의 알을 낳고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네. TV조선은 서민 교수의 전화 인터뷰 내용까지 들려주면서 북한의 부실한 상하수도 시설과 인분을 이용한 작물 재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어떤 현실을 굳이 한 병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추측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게다가 더 심한 것은 귀순 병사의 뱃속에서 나온 음식물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대부분 옥수수라는 거?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뱃속에서 옥수수가 나왔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북한 연구단체 샌드 최경희 대표의 병영 안의 생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옥수수로도 배를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멘트가 소개됩니다. 예. 그리고 비교적 좋은 출신 성분으로 추정되는 병사의 신체 상태가 이 정도라면 일반 주민의 위생과 영양 상태는 훨씬 더 열악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탈북자의 또 멘트를 합니다. 강냉이를 소, 사람 똥으로 막 이렇게 버무려 놓을 것을 이만큼 훔쳐와서 강변에 가서 씻고라는 발언을 소개합니다. 네. 귀순 병사의 총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은 보도 마지막 부분에 현재 별다른 합병증 없이 맥박 등 수치가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가 전부입니다. 네. 이 귀순 병사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표본이 아닙니다. 인간이고요. 예. 이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 이상의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 한 사람의 몸 상태로 북한 전체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글쎄 말이죠. 네. 비슷한 보도가 MBN에서도 있었습니다. MBN도 마찬가지로 병사의 소장 길이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4분의 3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 여기엔 옥수수 알갱이와 분변 심지어 기생충까지 들끓었다 등의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20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병사는 170cm가 채 안 되는 키에 60kg의 마른 체구였다. 발육이 부족한 탓인지 소장의 길이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이 2m에도 못 미치는 150에서 160cm였다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한 개인의 그냥 몸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추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전체적으로 이 보도들이 인권 보도 준칙을 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만든 인권 보도 준칙이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격권 해서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 인권 보도 준칙에는 9장 북한 이탈 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보도를 하면서 너무 인권 침해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예. 여기 보면 언론은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과 MBN의 보도를 보면 귀순병사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실상을 증명할 소재로 다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닌 어떤 그 원숭이라든가 다른 동물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알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사람을 온전히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듯한 보도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 귀순병사 빨리 좀 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보도 비평 하나 더. 그 지진 발생 이후에 네.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가 다시 또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는 어떤가요? 일단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송사는 JTBC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체로 손석희 앵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또 전문가들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내용들을 또 잘 전해줬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무조건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것도 나쁘고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적절히 잘 전해줬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JTBC였습니다. 예. 채널 A는 예상치 못한 큰 지진과 핵 발전소 가동 문제를 엮어서 언급하면서 걱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요. 네. 또 MBN은 이틀 내내 포항이 핵 발전소 밀집 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반면에 TV조선의 경우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기자가 다행히도 이번 역시 원전은 무사했습니다. 월성 원전 외에도 울진 한울 원전, 영덕 신월성 원전 등 국내 원전 24기가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씩 전하긴 하지만 결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문제는 지상파 3사라고 생각했는데요. 지상파 3사는 지진 당일인 15일에는 한수원 측 발표를 인용해서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만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핵발전소 관련 우려를 소개하거나 대형 지진의 가능성,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연관시키는 보도는 15일 당일에는 없었습니다. 예. KBS 원전 가동 이상 없다. 예의 주시 중이라는 15일 보도에서는 국내 원전의 내진 성계는 0.2g으로 원전 부지의 지진 강도로는 6.5 수준이며 신고리 3, 4호기부터는 7.0으로 보강되었다 등으로 매우 안전한 쪽으로 핵심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지상파 3사가 추가 강진 가능성과 핵 발전소 안전 문제를 함께 엮어서 보도를 낸 것은 다음 날인 16일이었고요. 이때조차도 대체로 원자력계와 환경단체의 주장을 공방이다, 논란이다 등으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정도의 보도 태도였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지진 때문에 원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이건 필요한 보도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전은 내진 설계가 6.5, 7.0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진은 7.0 이상이 날 가능성도 있답니다. 네.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예.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중 일반의 불안감도 사실은 보도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상파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고 알겠습니다. 안심해라 이런 내용 위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자, KBS MBC 상황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MBC는 김장겸 사장 해임됐죠? 네. 언론노조 MBC 본부가 KBS 본부와 함께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지 71일 만에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13일 오후 박문진 이사회는요.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5대1로 의결했고요. 곧바로 그 주주총회까지 열어서 해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예. 이로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래서 국제팀장,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고속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김장겸 사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해임이 된 것입니다. 네. 예. 해임 이후에 지금 MBC 상황은 어때요? 지금 MBC 상황은요, 그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장겸 체제를 철통같이 비호하던 세력이 일제히 와해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김 전 사장 해임으로 사장 대행력을 맡게 되었던 백종문 부사장이 하루 뒤인 1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최기화 본부장 역시 그동안 노조와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논란이 컸기 때문에 김장겸, 백종문 두
임무가 함께 부당 노동 행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마디로 현재 MBC는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이제 신임 사장을 뽑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박문진이 곧바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하. 박문진은 20일부터 27일까지 자천 타천으로 후보자 응모를 받고요. 12월 1일에는 임시이사회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 정책 설명회를 IMBC를 통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요. 1일부터 5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질문도 받고요. 예, 예. 그래서 사장 선출에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것이 박문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 후보자 최종 면접으로 신임 사장을 선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길어도 한 달 내로 MBC 신임 사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겠다. 네네. KBS는 지금 뭐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모두 사퇴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이죠? 네,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일에 KBS 구노조 파업 중단 이후 매일같이 KBS 본부 노조를 향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14일 고대영 사장은 회사 입장을 내면서 KBS 본부의 파업은 불법이니 속히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16일에도 입장을 내서 지진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으니 불법 파업을 접고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KBS 본부는 모순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사측 주장과는 달리 KBS 본부의 파업이 단 한 번도 불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과 사측이 징계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 등 압박을 받을 때도 오히려 부당징계 판정과 업무방해 무혐의 판결이 나왔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파업도 사측은 항상 불법 파업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 법원에 가면 다 합법 파업으로 그렇죠. 나왔다. 네. 예.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은 더 확고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16일 나온 입장문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KBS 본부가 부당하게 이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방송 장악하려는 정권의 홍위병이다. 현재 진행 중인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는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들을 섞어가면서 예. 주장을 했습니다. 예. 고대영 사장의 임기 보장이 방송 독립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 여기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함께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 KBS 구노조 역시 똑같이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조건으로 파업을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 KBS 구노조가 삼각동맹으로 방송법 개정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KBS 본부는요. 국정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 뉴스를 빼준 역사상 최악의 인물을 사장으로 세운 이인호 이사장 그리고 친일 옹호 독재 미화를 하면서 KBS의 친일을 금기어로 만들었던 이인호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또 KBS 그 구 여권 이사들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의혹받고 있잖아요. 네. 감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감사가 지금 이제 감사는 사실은 다 끝났고요. 발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KBS 이사들의 경우 법인카드 형태로 업무 추진비를 받고 있는데요. 연구 등 이사로서의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네네. 이사회 회의 때마다 나오는 회의 참석 수당까지 합하면 대략 한 달에 380만 원 정도가 이사들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돈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강규영 구 여권 이사의 경우 애경 카페, 도구쇼 뒤풀이, 주말 공휴일 백화점 쇼핑, 클래식 공연 관람 등에 결제한 행적이 나왔었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 14일에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KBS 본부와 시민단체들은 8일과 9일 잇따라서 감사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하고 철저한 감사 및 징계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이사에 대한 해임 등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요청해라. 감사원에서 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는 끝났고 감사원의 발표가 곧 예정돼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KBS 내부 감사팀도 무슨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건 그렇죠. 뭐죠? 그 강규영 의원일 등 구 여권 이사들이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KBS 본부가
정부가 자신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불법이다. 라면서 노조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알게 된 거 그게 네. 불법이다? 네. 그러면서 처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심지어 강규영 이사는 노조가 해킹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KBS 노조의 입장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KBS 본부는 영국 BBC의 경우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아주 작은 단위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할 망정 도둑을 잡으라는 신고자를 탓하고 있다라고 네.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KBS 감사실이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KBS ERP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KBS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에 착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의 전산 시스템인 모양이죠. ERP 시스템이. 네네. 그럼 예. 그 KBS 직원들은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하면 KBS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예, 그래서 KBS 노조는 이것은 탄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KBS 구 여권 이사들은 업무 추진비 관련 의혹이 터진 직후부터 이사회를 통해서 계속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캐내고 발설한 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해 왔어요. 네. 이것을 감사실이 받아들여서 감사를 시작한 거죠. KBS 감사실은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 방해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어허. 지금 KBS 본부는 KBS 감사실이 구 여권 이사들의 노조 탄압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작금의 감사는 수신료 유용을 폭로한 공익 제보에 대한 청부 감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KBS의 사측은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예, 그렇죠. 노조에 대해서도 강한 공격을 압박을 하는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구장 북한 이탈 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보도를 하면서 너무 인권 침해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예.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예. 여기 보면 언론은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과 MBN의 보도를 보면 귀순병사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실상을 증명할 소재로 다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닌 어떤 그 원숭이라든가 다른 동물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알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사람을 온전히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듯한 보도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 귀순병사 빨리 좀 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보도 비평 하나 더. 그 지진 발생 이후에 네.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가 다시 또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는 어떤가요? 일단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송사는 JTBC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체로 손석희 앵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대변 보도의 초점이 아예 귀순 북한 병사의 회복 여부가 아니고 그의 몸을 통해서 살펴본 북한의 실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보도에서 앵커는요. 부산 당한 귀순 장병의 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요. 뱃속에서 이국종 교수도 놀랄 정도의 큰 기생충이 발견됐고 음식물은 거의 옥수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위생과 영양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라고 멘트를 합니다. 네. 기자도 북한은 적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생충 예방 방송도 주기적으로 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추정일 뿐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료가 없겠죠? 네. 예. 그리고 이 뒤에는 조선중앙TV의 기생충병 예방 관련 방송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 이때 조선중앙TV 앵커의 멘트는 회충은 최고 35cm까지 자라며 한 번에 20여만 개의 알을 낳고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네. TV조선은 서민 교수의 전화 인터뷰 내용까지 들려주면서 북한의 부실한 상하수도 시설과 인분을 이용한 작물 재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어떤 뭐 현실을 굳이 한 병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추측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게다가 더 심한 것은 귀순 병사의 뱃속에서 나온 음식물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대부분 옥수수라는 거.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뱃속에서 옥수수가 나왔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북한 연구단체 샌드 최경희 대표의 병영 안의 생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옥수수로도 배를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멘트가 소개됩니다. 예. 그리고 비교적 좋은 출신 성분으로 추정되는 병사의 신체 상태가 이 정도라면 일반 주민의 위생과 영양 상태는 훨씬 더 열악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탈북자의 또 멘트를 합니다. 강냉이를 소, 사람 똥으로 막 이렇게 버무려 놓을 것을 이만큼 훔쳐와서 강변에 가서 씻고라는 발언을 소개합니다. 네. 귀순 병사의 총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은 보도 마지막 부분에 현재 별다른 합병증 없이 맥박 등 수치가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가 전부입니다. 네, 네. 이 귀순 병사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표본이 아닙니다. 인간이고요. 예. 이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 이상의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 한 사람의 몸 상태로 북한 전체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글쎄 저는, 말이죠. 예. 네. 예, 비슷한 보도가 MBN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MBN도 마찬가지로 병사의 소장 길이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4분의 3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 여기엔 옥수수 알갱이와 분변, 심지어 기생충까지 들끓었다 등의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20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병사는 170cm가 채 안 되는 키에 60kg의 마른 체구였다. 발육이 부족한 탓인지 소장의 길이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이 2m에도 못 미치는 150에서 160cm였다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한 개인의 그냥 몸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추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전체적으로 이 보도들이 인권 보도 준칙을 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만든 인권 보도 준칙이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격권 해서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 인권 보도 준칙에는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보도 비평부터 해볼까요? 어떤 네. 주제를 잡으셨어요? 좀 갑자기 급하게 변경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저녁 종합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13일에 귀순한 북한 병사가 있었죠. 예, 근데 예.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의 회복 상황을 전하면서 기생충, 분변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전달하고 예. 여기까지는 좀 대체로 비슷해요.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해서 북한 병사의 몸을 보여주면서 열악한 북한군의 실태를 추측하는 이런 보도들이 추측하는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생충 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이 다 하긴 했어요. 네, 그 네, 이국정 했습니다. 교수가 브리핑을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좀 심한 언론들이 있다 이거죠? 예, 예를 게다가 들면 어떤 겁니까? 이게 더 심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 방송 보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 기생충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물론 블러 처리는 하지만 예. 굉장히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고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방송은 TV조선에서 내놨습니다. 네. 기생충 만연 북위생 충격이라는 11월 16일 보도였는데요.